이게 뭐라고 난리들이야. 그냥 돌 던지고 받는 게임 아니야.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투자자가 SNS에 남긴 댓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공기놀이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가운데 한국의 전통놀이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역풍을 맞은 것입니다. 이 논란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공기놀이와 제기차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가 드라마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국 주간지 라디오 타임스는 서구권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게임이라고 극찬했으며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이 이를 따라하는 챌린지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미국인 여성이 취미로 시작한 3D 프린팅 공기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퇴근 후 소소한 취미가 어떻게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테크 회사에서 3D 프린터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에린 밀러입니다. 지금은 한밤중이지만 제 작업실의 3D 프린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매일 밤 수십 개의 공기를 찍어내고 있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한국의 전통놀이를 대량 생산하게 될 줄이야. 모든 건 제 절친한 친구 민지 덕분이에요. 대학 동기인 민지는 제게 한국 문화를 처음 소개해준 사람이죠. 저는 민지가 추천해주는 한국 드라마를 하나둘 보기 시작했고 어느새 한국의 모든 것에 푹 빠져 있었어요.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1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시즌2도 첫 방영일부터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에린, 저거 내가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건데. 화면 속 배우가 공기 5개를 손바닥 위에서 춤추듯 다루는 장면을 보며 민지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공기놀이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전통놀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특히 할머니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죠.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할머니는 6.25 전쟁 때 총알을 주워서 공기놀이를 하셨대.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도 늘 있었던 놀이라고. 민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이 단순해 보이는 놀이 속에 한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마존에서 코리언 잭스나 공기로 검색해보니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이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품절이거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죠. 민지는 한국에서는 오징어 게임2 방영 이후 편의점에서 전통놀이 세트를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잠깐, 이거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주말 내내 모델링 프로그램과 씨름했죠. 손에 딱 맞는 크기와 무게를 찾느라 수십 번 수정했어요. 마침내 첫 샘플이 나왔을 때 그 설렘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민지가 처음 테스트를 해줬어요. 어머, 이거 진짜 괜찮은데?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딱이야.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에 시연을 했더니 다들 신기해 하더라고요. 동료들이 신기해하며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도 만들어달라고 했죠.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부탁이 늘어났어요. 에린, 우리 조카도 하나만. 친구 애들도 갖고 싶어 하는데.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무료로 만들어줬죠. 재미있는 취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부탁이 늘어나면서 3D 프린터 재료비가 부담되기 시작했죠. 이제 그만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만든 공기를 받은 한 동료가 자녀들과 노는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그게 150만 팔로워를 가진 두 아이의 엄마 제시카의 눈에 띈 거예요. 그녀가 제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의 공기가 정말 특별해 보여요.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무료로만 하지 마세요. 제 계정으로 판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국의 전통놀이가 이렇게 세계인의 관심을 받다니 신기하고 설레더라고요. 제시카의 제안을 받고 고민했어요. 사실 무료로 만들어주는 게 부담스러웠던 참이었거든요. 한번 알아볼 겸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공기나 코리언 잭스라는 이름으로 공기놀이 세트가 판매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이었고
가격도 꽤 비쌌죠. 이 정도면 제 3D 프린팅 공기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는데요. 제시카의 말에 용기를 내어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첫 주문을 받던 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포장을 했는데 박스 크기를 잘못 골라서 배송 중에 터져버렸더라고요. 프린터 설정도 문제였어요. 밤새 찍어놓고 아침에 보니 전부 실패작이라 출근 시간에 쫓기면서 눈물 나던 기억도 있어요. 민지는 다들 처음엔 그래라며 웃어넘겼지만 저는 밤마다 유튜브로 포장법을 찾아보고 배송 관리 시트도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실수 속에서 배우면서 며칠이 지나니 생각지도 못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전통 놀이의 현대적 재해석이네요. 문화의 조화가 정말 멋져요. 드디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지털 기기 없는 장난감을 찾았어요. 제품을 올린 첫날부터 반응이 뜨거웠어요.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만을 넘겼죠. 특히 교육 관련 계정들의 관심이 컸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에 좋을 것 같다며 문의를 하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유럽과 남미의 반응이었죠. 아이들 집중력 향상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날로그 게임이 요즘 시대에 필요해요. 라면서 구매 문의가 쏟아졌어요. 민지의 말 맞다나 공기놀이에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나 봐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규칙에 대한 거였어요. 공기도를 던지고 어떻게 받는 건가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쉬운 단계가 있나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엔 간단한 영상 하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보는 것과는 달리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이라며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새로 찍었어요. 제시카의 아이들이 시범을 보여주는데 실수하는 장면까지 그대로 넣었더니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았죠. 주문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제 일상도 바뀌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3D 프린터를 켜놓고 퇴근하면 바로 포장 작업을 했죠. 주말은 아예 배송 준비하는 데 썼죠. 그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오는 후기를 읽을 때면 피곤한 줄 몰랐어요. 포장 디자인도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한글로 공기를 쓰고 그 옆에 영어로 공기를 넣었죠. 설명서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준비했고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도 볼 수 있게 했어요. 민지가 너 완전 문화 전도사 됐다며 웃었지만 진심이 느껴지길 바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한 완구 제조업체에서 메일이 왔어요. 처음엔 단순히 대량 주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제 디자인이었어요. 대신 그들의 공장에서 저렴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이었죠. 고민이 깊어졌어요. 지금처럼 소규모로 하면 수익은 적지만 품질 관리가 가능해요. 하지만 중국에서 대량 생산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기를 소개할 수 있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오랜 전통이 담긴 문화니까요. 그날 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민지의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죠. BBC 기자의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공기놀이가 가진 매력이 뭔지, 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매일 밤 3D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주말에는 아예 프린터 소리를 백색 소음 삼아 책을 읽기도 했죠.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법 쏠쏠한 부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주문 확인이었고 퇴근길에는 택배를 붙이는 게 일상이 됐죠. 민지는 장난스럽게 너 이거 진짜 사업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했지만 전 그저 웃어넘겼죠. 하지만 매출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 생각보다 숫자가 커지고 있더라고요. 한 달 월급의 절반 정도는 공기 판매로 벌고 있었어요. 제시카는 이제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컬처럴 플레이 시리즈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제 공기놀이를 첫 번째 아이템으로 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들의 계획은 야심찼어요. 전통 놀이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점수를 측정하고 AR로 게임 방법을 알려주는 스마트 공기놀이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민지와 함께 그들의 제안서를 살펴봤어요. 투자 금액도 매력적이었고 그들의 기술력도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들은 공기를 그저 트렌디한 장난감으로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전통적인 요소는 최소화하고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을 추가하자고 했죠. 심지어 공기 아래 LED를 넣자는 제안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에요.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놀이라고요. 그들은 제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첨단 기능을 좋아해요. 전통은 좋지만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죠. 밤새 고민했어요. 그들이 제시한 금액이면 더 이상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공기를 만들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LED 불빛 사이로 보이는 건 공기놀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문화인데 제가 이걸 변질시켜도 되는 걸까요? 제시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이런 기회를 놓쳐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작은 창고를 하나 얻었죠. 3D 프린터도 2대 더 드렸어요. 느리더라도 제가 직접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중국에서 똑같은 제품이 절반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요?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뭔가 큰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충격적이었죠. 중국의 한 중소기업이 제 공기와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쓴 상품 설명까지 그대로 베껴놨더라고요. 가격은 절반도 안 됐죠. 리뷰들을 읽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배송은 빠른데 품질이 0. 너무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가요. 아이가 작은 조각을 삼킬 뻔했어요. 저렴한 재질로 만든 모조품들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한 구매자는 아예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공기를 던지자마자 바닥에 부딪혀서 깨져버리는 모습이었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제 매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일주일에 50개씩 팔리던 게 이제는 10개도 어려워졌어요. 그때 민지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너의 장점을 더 부각시켜봐. 내 건 그냥 장난감이 아니잖아.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담은 작품이라고. 맞아요. 제 공기는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오랜 전통이 담긴 문화유산이었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패키지부터 완전히 새로 디자인했어요. 한글로 공기를 크게 써넣고 QR코드를 추가했어요. 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의 공기놀이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설명하는 웹페이지로 연결되게 했죠. 민지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영상도 찍었어요. 특히 공기를 던지고 받는 과정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니 외국인들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답니다. 응원의 메시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한국 전통놀이를 경험하는 기분이에요. 문화적 가치가 느껴지는 제품이네요. 아이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선물을 할 수 있어 기뻐요. SNS에서 시작된 반응은 곧 유튜브로 이어졌어요.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유명 유튜버 3명이 연달아 연락을 해왔죠. 그중 한 유튜버는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분이었어요.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협업을 제안했어요. 영국의 라디오 타임스는 공기놀이가 서구권 시청자들에게 가장 혼란스러운 게임이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사람들은 도전적인 것을 좋아하나 봐요. SNS에는 공기놀이 챌린지가 시작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도전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모조품보다 비싸도 제 공기를 찾는 분들이 늘어났죠. 진짜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구매가 늘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전통적인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셨죠. 그렇게 공기의 인기가 점점 더해가던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의 한국 문화 동아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문화의 밤을 진행하는데 공기놀이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20세트나 주문하시면서 직접 와서 시범도 보여달라고 하셨죠. 이제는 중국산 모조품이 오히려 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같았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 셈이죠. 교육 유튜버와의 콜라보 영상이 히트를 치면서 주문이 폭주했어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주문이 들어왔죠. 3D 프린터 세대를 24시간 풀가동해도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산 모조품도 함께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제 브랜드와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에린, 이거 봐. 이 회사 로고. 우리 회사에 있는 중국인 디자이너가 만든 거랑 똑같아.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희 회사 디자인팀의 시그니처가 곳곳에 묻어 있었거든요. 디자인팀의 로고 스타일, 폰트 선택, 심지어 색상 조합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똑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마케팅이었어요. 오리지널 디자인, 정통 한국 공기놀이라고 광고하면서 제 스토리를 그대로 베껴 썼더라고요. 심지어 민지 할머니의 6.25 이야기까지 그대로 가져다 썼죠. 제품은 대량 생산해서 학교와 유치원에 저렴하게 납품하고 있었어요. 가격은 제 제품의 3분의 1도 안 됐죠. 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는 악성 댓글이 늘어났어요. 이건 문화도용 아닌가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한국 문화를 팔아먹나요? 중국산이 더 저렴한데 왜 비싸게 파나요? 진짜 제품이 어떤 건지 헷갈려요.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문화 정체성 문제로 번지기 시작한 거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한국 문화를 도용했다며 불매 운동까지 시작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전 단 한 번도 한국 문화를 팔아먹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대로 알리고 싶었는데 민지도 걱정스러워했어요. 밤새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죠. 제시카는 법적 대응을 권했지만 국제소송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게다가 이런 논란이 커질수록 오히려 모조품 업체만 좋아할 것 같았죠. 결국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한국 문화와 인연을 맺게 됐는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회사의 중국인 디자이너와 마주쳐야 했죠. 회사로 출근하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중국인 디자이너가 갑자기 퇴사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인수인계도 없이 조용히 떠났대요. 그의 자리에는 반쯤 마신 커피잔과 몇 장의 스케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민지가 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에린, 큰일 났어. 이거 봐. 민지가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중국의 한 이커머스 사이트에 제 공기와 똑같은 제품이 올라와 있었죠. 제가 쓴 브랜드 스토리까지 그대로 베껴 써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운영자가 바로 그 중국인 디자이너였어요. 심지어 제가 찍은 영상의 일부를 편집해서 자기 제품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죠. 돌이켜보니 이해가 됐어요. 그는 늘 제 책상 근처를 서성이며 공기 관련 자료들을 유심히 지켜봤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디자인을 훔치기 위해서였던 거죠. 가격은 훨씬 저렴했지만 품질은 형편없었어요. 아마존 리뷰를 보니 색이 벗겨진다, 모서리가 날카롭다 같은 불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품질 관리를 했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집중했어요. 유튜버들과 새로운 콘텐츠도 만들었죠. 단순히 놀이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기놀이에 담긴 역사와 지혜를 소개했어요. 제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어요. 교육 전문가들이 먼저 알아봐 주셨죠. 미국의 한 교육학 저널에서는 전통놀이의 현대적 계승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얼마 전 한국 문화 동아리 모임에서는 잊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모임에 참석한 한 분이 중국산 공기를 가져왔는데 놀이를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어 금이 가고 깨져버렸더라고요. 그걸 보던 다른 참가자가 말했어요. 이건 그냥 싼 장난감이네요. 에린의 공기는 달라요. 한국 전통놀이의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 순간 모든 게 보답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제 공기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단순히 가격이 아닌 품질과 진정성을 알아보는 분들이죠. 민지가 커피를 마시며 웃었어요. 역시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윷놀이와 제기차기도 3D 프린팅으로 재해석해보고 싶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으니 그 중국인 디자이너의 회사가 문을 닫았대요. 짝퉁 논란과 품질 문제로 시장에서 외면받은 거죠. 제시카의 말처럼 결국 진정성과 품질로 승부가 난 셈이에요. 민지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 기억나요. 너의 공기가 이제는 진정한 K컬처의 상징이 됐네. 맞아요. 문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가꿀 때 꽃 피는 거니까요. 요즘은 제기차기에 푹 빠졌어요.
민지가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나온 제기차기 장면을 보여주면서 시작된 일이죠. 이것도 재미있어. 공기놀이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은근히 매력 있는 놀이야. 민지 말대로 영상 속 제기차기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단순히 발로 차는 게 아니라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3D 프린터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처음엔 실패했지만 3일 연속 밤을 새워가며 모델링을 수정했죠. 민지가 온라인으로 구해준 한지 이미지를 프린터에 입혀서 장식도 해보고 있어요. 한국에는 이런 재미있는 놀이가 얼마나 더 있는 거야? 제가 물어보자 민지는 윷놀이를 알려줬어요. 4개의 나무 막대를 던져서 말을 움직이는 건데 이게 웬걸.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던질 때마다 도, 개, 걸, 윷, 모를 외치는 재미가 쏠쏠해요. 특히 윷이나 모가 나올 때의 그 짜릿함이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천재인 것 같아. 제 말에 민지가 피식 웃었어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혜를 모은 거야. 이제는 매일 밤이 설레요. 퇴근하고 집에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재미에 푹 빠졌거든요. 제기는 벌써 10가지 버전을 만들었어요. 한 번은 실수로 장식을 반대로 붙였는데 오히려 더 예쁘게 나왔죠. 행복한 실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달엔 처음으로 한국에 가요. 민지 할머니 댁에 가서 전통놀이도 배우고 민속박물관도 가보려고요. 전주 한옥마을에도 들른대요. 그동안 듣기만 했던 딱지치기, 자치기도 직접 해볼 수 있대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어제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어요. 회사 라운지에서 신입사원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인, 인도인, 중국인, 국적도 다양했죠. 공기 5개를 던지고 받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누군가 도전, 5개 한꺼번에 받기. 를 외치자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벌써 제 3D 프린터는 2만 개가 넘는 공기를 만들어냈어요. 처음엔 그저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되었네요. 며칠 전에는 스웨덴의 한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유럽의 긴 겨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전통놀이를 찾고 있었대요. 민지 말이 맞았어요. 좋은 놀이는 국적도, 나이도 상관없이 모두를 하나로 만든다고요. 제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 전통놀이를 즐기는 모습이 올라와요. 핀란드의 눈 내리는 거실에서, 두바이의 따뜻한 테라스에서, 브라질의 시끌벅적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통놀이의 매력을 알아가는 걸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문화는 그저 보존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자라나는 거라는 걸요. 제 작은 도전이 그 다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네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놀이 공기가 세계인의 놀이로 거듭난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그 본질은 잃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진정성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전통놀이가 가진 소통과 화합의 가치가 국경을 넘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전통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문화의 공유와 보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